네, 출발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임주화 와우넷 파트너 멘토 그리고 이상로 와우넷 파트너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로봇 잡았습니다. 오늘 또 이제 현대차가 로봇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미 뭐 관련돼서 몇몇 투자하고 있는 작은 회사들은 오늘 분사시킨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뭐 가장 큰 거는 이 미국에 있는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감속기 회사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회사들의 오늘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인데요. 먼저 임주화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서를 잘 보시면은 뭐 비밀 유지 약정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말해줄 수 없고 구체적인 안건은 없지만 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성금을 입금을 해야지 비밀 유지 약정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네. 콜옵션, 풋옵션, 그러니까 내 주식을 나중에 팔 때 너만 우리 대표이사끼리만 주고받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넣는 서류를 쓸 때야말로 비밀 유지 약정이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고를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눈치껏 사서 혹시나 산 게 여길까라고 들어가 있자고 하기엔 아직 차트가 뭐 이렇게 뭔가 수급에서 티가 나는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후보지는 누굴까 그냥 예상 후보지 네. 정도만 그냥 도출을 해보자면 뭐 미래컴퍼니라던가 아니면은 뉴로메카 그다음에 SBB테크, KPF, 해상 TPC, 뭐 우린 PTS, RS 오토메이션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제가 불러드린 정도 수준이 그냥 기관에서 리포트도 있고 감속기 뭐 공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뭐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약간 눈치매매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저돌적으로 아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트레이딩 하시거나 아니면 고스트 로보틱스하고 있는 다물 멀티미디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현대차로 정면 돌파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연내 증시가 이제 이게 네네. 로봇 치킨 튀기는 로봇 이제 투자했는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뭔가 여러분들하고 생활 밀접한 로봇도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내 증시를 한다는 거는 우리도 이제 대기업으로서 다 로봇을 하는데 심지어 삼성전자도 하는데 우리도 로봇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상장시켜서 조금 시장에서 소개를 하면서 자금도 조달해서 조금 시장을 확대해 보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는 로봇 장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모든 행사들이 7월 안쪽으로 이제 뭔가 로봇을 선보여주는 다양한 전자제품 기기 행사들이 앞쪽에 다 있고요. 그걸 뭔가 결과물로 보여주는 데가 8, 9, 10, 11, 12월이기 때문에 그때를 염두하고 우리도 준비를 상반기부터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관련주들 그냥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투로 끌고 가기에는 뭐 비밀이라고 한 거를 아직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트레이딩에 네. 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현대차와 관련된 뭐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몇몇 눈에 보여요. 아까 임주화 멘토께서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오늘 굉장히 강세들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예상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현대차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회사가 아마도 여기일 것이다. 뭐 감속기라 그러고 그 전에 관계도 볼 테고 뭐 여러 가지를 볼 텐데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상을 좀 되세요? 어디다 네. 하신 데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공시란에서 감속기라고 치면 통합 검색어에 치면 네. 그에 따른 회사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뭐 지금 대표적인 종목은 조금만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이 감속기가 이슈가 되느냐를 좀 더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진출하고 현재는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는 부분을 대분류로 잡아버리면 이 현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고요. 그 위에 어떤 과정이 있냐,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대분류로 잡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생활 밀착형 로봇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동화 정비 로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밀착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동화 장비라든지 자동화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을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고 이런 부분 자체는
테마성 재료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이런 자동화 장비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우리가 대표적인 감속기 기업으로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SPG가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SPG를 직접적으로 보시면 그 회사가 지금 현재는 이슈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 대한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일반 감속기라든지 또는 기계 감속기, 반도체형 감속기, 뭐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감속기 등 감속기에 대한 매출만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감속기 관련된 매출이 드러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IR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물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IRA에 대한 부분 자체 일부 수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미국 내 반응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현황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고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미국은 국내 시장보다 인건비가 약 1.5배 정도 더 비싸요. 그런 과정들 안에서도 현대차는 마진폭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겪어진다면 무조건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에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본인들 회사로 들어간다면 연결 실적으로 잡히겠지만 수주로 줘버린다면 결국에는 남의 회사 실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지분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럼 결국 앞으로는 이런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좀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미국 공장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열심히 짓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맞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의 생산 라인 넓히고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왕 지을 거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게 네.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지어야 되는데 그냥 발주만 주지 말고 이왕이면 내가 투자한 회사에 발주 준다면 그게 연결로 같이 잡힐 거 아니냐. 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 데 있어서 감속기 회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감속기 회사 몇 개 안 된다. 그중에 하나가 될 텐데 여기가 되든 저기가 되든 감속기 전체가 재평가를 받는 시기인 네, 것 네. 같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죠. 그렇다면 로봇 아까 임주환 멘토께서는 약간 단기적으로 이슈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상로 멘토께서는 로봇 이슈가 여기서 단기 이슈로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말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세가 갈 것 같으세요? 2013년도에 저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한 개가 그 자동화 무인화라는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2023년.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인화와 자동화는 산업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남으로써 국내 경기에 대한 침체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보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뭐 등락 자체는 거듭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우상향 방향이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좀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현대차의 지분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어디냐 시장에서 찾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거의 상한가에 가 있는 회사인 걸로 시장은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뭐 한 곳에 베팅하시는 것도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기업들이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분 투자가 들어간다는 건 이 산업이 커진다는 거고 회사들이 좀 덩치가 커질 것 같다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뭐 삼성이 앞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앵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아이폰도 곧 있으면 폴더블과 관련된 애플이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될지는 상용화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생각보다 이 시장은 크게 커질 것 같다. 이 이슈가 시장에 또 있습니다. 같이 점검을 좀 해보죠. 임주환 멘토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이제 그 스마트폰 전체 시장 점유율 중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와 여기는 매출이 정말 늘어나서 엄청난 시장이다라고 하는 데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북미고요,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인도인데요. 북미도 2%, 그다음에 중국도 2%인데 인도만 7% 성장을 할 수 있는 점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뭐 소위 피처폰이라고 하실 텐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이효리 이서진 광고 나오는 뚜껑 여는 그런 폰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고 언제적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인도 분들인데 네. 그 분들이 중저가 폰으로 안 가고 그냥 접는 삼성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 시장을 아이폰이랑 같이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핸드폰 교체 주기는 43개월 주기고요.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이 주기에 따라 바꾼다기보다 그냥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비싼 스마트폰을 넘어가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사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22%에서 이제 44에서 48%로 한 4%씩 매년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16에서 17%로 딱 1%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점유율을 뺏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삼성전자가 맞기는 한데 애플이 그 폰 스케줄을 아이폰 15를 좀 당긴다는 내용은 인도가 저렇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접는 폰으로 넘어가는 시기고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7% 시장 점유율을 삼성에게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알려주신 뭐 종목들 군들이나 전체적으로 뭐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쭉 봤는데 그냥 기관이 요즘 최근에 추천하기도 했고 KH 바텍을 정면 승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리도 이전 고점에서 한번 슈팅 나오려다 말았던 자리에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헷갈리시는 건 이걸 거예요. 아마 리포트나 아니면 시황 전체적으로 뉴스를 찾아보시면 반은 지금 수요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도, 북미, 중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거고 역성장 중인데 팔리겠느냐라는 뷰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아이폰 15가 조기 생산으로 그 인도를 잡으러 갈 건데 삼성이 먼저 선점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 힌지 같은 경우에는 폰이 작고 접는 거 말고요. 크고 접는 북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중간 부품사들은 뭐 가로 세로 진짜 뭐 한 뼘도 안 되는 접는 부위 말고 이렇게 커다랗게 접는 부위가 있는 힌지 쪽은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뷰가 생겨난 건데요. 아직 네. 초입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볼 거면 KH 바텍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오랜만에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특히 폴더블 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다른 테마가 좀 약해지니까 그냥 대안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마음을 읽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중국에 대한 부분 문제가 사실 이제 반도체만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폴더블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이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서서 이제 우리 임주아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라든지 또는 이머징 마켓을 통해 가지고 이런 폴더블 폰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런 삼성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이 예전만큼 많이 팔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판매량 자체가 지금 현재는 급감한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감만으로는 주가에 대한 한계치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빠졌던 것이 KH 바텍이라든지 또는 파인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나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반반 매수가 일부 좀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KH 바텍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 폴더블 폰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종목을 본다면 네. 저는 파인테크닉스 같은 부분은 파인테크닉스. 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 주가 자체가 이미 한 50% 이상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저가 매수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빠진 것만큼 주식시장에서 또 호재거리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KH바텍하고 하나 뭐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 네, 파인테크닉스 이렇게 두 종목 한번 봐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원전으로 가겠습니다. 원전 오랜만에 또 유럽 쪽에서 체코죠. 체코 제3원전 발전소 건설 전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주아 멘토부터 원전주 점검 좀 해주십시오. 사실 결국 러시아한테 한번 뒤이고 났고 올해는 뭔가 화해하는 기조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그냥 원전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이 이제 유럽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북미나 아프리카, 중동, 그다음 노르웨이, 알제리, 영국, 러시아 천연가스 재고량에 따라서 재고가 좀 줄면 원전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냥 우리 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지만 슬로바키아 원전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도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원전주는 사실 저희가 뭐 정책 그 신성장 4.6 정책북에 보시면은 원전은 딱 한 줄만 돼 있거든요. 일단 릴레이 수주 하겠어요.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릴레이 수주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에 맞춰서 추가 수주가 또 쉬지 않고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렇다고 말씀드리면은 전에 있던 원전 수주로부터 1.5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로 연달아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우리는 신재생도 분명히 밀어주고는 있고 뭐 태양광은 미국발, 그다음에 풍력은 유럽발이지만 원전은 강력하게 밀어서 수주를 따오고 있는 분위기로 좀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뭐 이런 흐름, 시류를 타고 흐르는 그런 테마가 정책 테마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당연히 연말까지도 계속 릴레이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슬로바키아도 이제 물망에 오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뭐 한전 기술이랑 G2파워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G2파워는 9,388원 뚫고 나가면 추격해야 될 것 같고 한전 기술은 37,100원 포인트에서 모으시다가 뭐 추매를 36,300원, 35,500원에서 한번 전일 종가 라인까지 이렇게 잘 모으시면은 이 거래일안에 추가 슈팅은 둘 다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원전주 이제부터 계속 가냐라기보다는 원전주 이번에 잠깐 갈 자리가 왔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와 관련된 전략도 주셨습니다. 한전기술하고 G2파워 정도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봐볼 만한 구간인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원전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SMR 시장을 이제 선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SMR이라는 것이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 앞서가는 나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신규적으로 짓는 원전은 대부분 다 이런 SMR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현재 트렌드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방식대로 그냥 큰 원전을 지금 짓는 거고 다른 여타의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는 원전이라는 것은 이 SMR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제 누차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 또 하필 공교롭게도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원전에 대한 부분이 들썩거린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시장이 개편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한 개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원전과 풍력과 태양광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풍력과 태양광이 모자라는 부분 자체를 이런 소형 원전을 통해 가지고 메꿔주는 개념이라는 부분으로 인지를 하신다면 좀 더 이런 업황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잘 읽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관련주를 보실 때는 약간 테마성 재료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네.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좀 더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 종목 정도를 본다면 우진이라는 기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BHI라는 기업이 과거에 상당한 탄력들을 보여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만약 반등이 원전 관련주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이제 저는 좀 더 태양광의 풍력 안에서 대명 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꾸준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원전은 약간 테마성 흐름이 크니까 주가 네. 탄력이 좀 큰 중소형주,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도리어 수익에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우진, BHI 네, 이렇게 두 종목 말씀 주셨어요. 네, 그리고 큰 기업으로 따진다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 아예 하던가 네네. 아니면 주가 탄력성 좋은 종목으로 가던가 전략을 잘 삼으시라는 얘기고요. 방금 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럼 확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IRA 미국에서 세부안들 얘기가 나오면서 풍력과 태양광과 관련된 미국 주식들은 꽤 좋았습니다. 그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거의 40% 이상 올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비하면 국내 태양광 업체들 딱히 많이 못 오르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풍력 태양광 얘기 좀 해볼까요? 임주환 멘토부터 하시죠.
사실 오늘의 풍력 태양광 원전이 움직이는 커다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의 지수 상단 자리가 작년 태조 이방원 나왔던 7, 8월 장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서 2차 전지가 지금 전고점 뚫고 나가서 물린 사람들이 한번 털고 나오고 단기 수급으로 계속 모두가 수익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덜 가 있는 바닥 반등한 종목들 태조 이방원의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근원지고요. 수급의 근원지고 두 번째로 움직이게 된 거는 사실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판 IR 인플레이션 법안 통과 얘기가 있는데 1차로 반도체를 먼저 이제 타겟으로 삼았고 나머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뭐 태양광, 풍력, 이제 원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나 이런 걸 확대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감축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야당이 반대를 한번 했어가지고 그 법이 엎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9%를 16% 정도로 이제 늘려주는 수준으로 진행하자는 거에 반대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지표 봐라 완전 망했다. 진짜 너무 안 좋다. 이건 많이 깎아주지 않으면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거를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대기업한테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중소기업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뭐 대기업이 이렇게 혜택 받아놓고 돈만 축적하고 투자 안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뒤집을 정도로 지표가 너무너무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야권에서 그러면 아예 그냥 확실하게 30% 확 깎아주는 건 어때라고 하면서 이제 물밀듯이 쭉 월화수부터 이 법안이 이제 흘러가는 좋게 풀리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 바람에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나라에도 태양광이나 풍력주가 이렇게 잘 가니까 우리도 이제 반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준 건데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야권에서는 태양광을 밀고요. 여권에서는 원전을 밀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 법안이 확대해서 재생에너지나 그린 산업 투자 쪽으로 소비를 촉진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냐가 우리는 전제를 두고 이제 수급을 보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OCI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사야 되고 이런 그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뭐 살 게 잘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정리하는 정도에서 보자라는 얘기시네요. 아직은 우리나라 태양광 쪽이라든지 아까 말씀 원전 얘기하셨고요. 풍력은 도리어 그럼 미는 곳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자리는 아니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원전 얘기하시면서 차라리 네. 신재생을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도 하나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가장 탑픽 종목을 좀 뽑는다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더 나는 이런 대형주 말고 좀 더 작은 종목군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자 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조금 더 시선을 바꿔가지고 한국에서 날아가는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을 체크하시기보다 미국 내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은 없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풍력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화스너를 납품하는 이 화스너라는 것은 볼트 너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볼트 너트를 만들어서 뜻하는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엄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이 이제 KPF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동국 ACC라든지 네. 또는 이제 삼양엠텍 같은 것들은 또 탄력적인 부분 자체를 한 번씩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풍력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지금 거래 정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달 말쯤 이제 거래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화솔루션이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의 향방은 어떨 걸로 보세요? 이상로 멘토 혹시 한화솔루션 좀 커버하고 자세히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거래 정지 상태니까 사실은 지금 주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일단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그 전까지 계속 빠져서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거래제가 된다면 우리가 매매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풍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볼 때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따져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꾸준한 실적적인 분위기도 나타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하나솔루션도 대표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기업이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지금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도 긍정적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정지된 상황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태양광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임주환 매토께서는 만약에 하나솔루션 거래 재개된다라면 우리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매매할까요? 뭐 44,000원 넘어가는 한 400만 주만 들어오면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개장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장 흐름을 보고 판단하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30일인가 이달 30일인가 아마 하나솔루션 그 거래 재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대차를 로봇 이슈로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현대차 부품주들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상로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우리가 지금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 이 전장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환율에 대한 밴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때가 유일하게 엔화와 원화가 상대적 대비,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상당한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갔을 때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300원대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환율 자체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시장은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수익성에 대한 개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대라든지 기아차에서 바라는 것은 2025년부터 IRA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을 하자라는 것을 바라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곧장 시행을 하자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현대차나 기아차를 생산해낼 때 그런 미국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을 이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지만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엘라바마주에 많은 공장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아차 밸류밴드는 대부분 다 이 조지아주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현대까지 보여왔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세연이웨어라는 기업은 이 엘리바마와 조지아주 모두 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오늘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이런 미국 내에 있는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좀 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까지도 미래에 대한 성장 자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장 부품에 대한 납품도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을 공략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탄력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전장 하겠습니다. 부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반드시 봐야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어쨌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시세를 분출하다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 것도 눈에 띄거든요. 조금 약해지고는 있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자동차 부품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표 보여주신 것 중에서는 네. 화신이 지금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아진산업, 그다음에 현대제철 밑에서 조금씩 모으시면 좋은 트레이딩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화신, 그다음에 하나 뭐 화신도 있었죠? 지금 트레이딩 되는 구간이에요. 이 11,500원 돌면은 네. 상단에서 꼬리가 긴 게 옛날에는 시총이 너무 작아가지고 계속 추락하거나 이제 수급을 못 몰았는데 요즘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뜻이 전고점 부근에서는 물량 소화가 덜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소화하러 시세가 분출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그 전에 나와 있는 트레이딩의 교본들과 지금에 나와 있는 트레이딩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인데 지금 자리 11,500원 화신 괜찮고 아진산업은 제가 방금 말씀하시기를 봤는데 지금 오늘 시가 라인이 좋은 자리예요. 22,910원 정도. 현대제철은 오늘 종가에 베팅하시면 어떨까요? 네. 종가 베팅 네. 현대제철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가끔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개인의 투자 의견이지 여러분한테 종가에 뭐 들어가시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중장기 전략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해하시고 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임주환 멘토 오늘 덕산 테코피아 가져오셨습니다.
무분리막 일체형 전고체 배터리 최초 개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시장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관련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로 멘토는 인터로조. 인터로조는 해외 고객사 기반 성장이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로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앞서 임주환 네. 멘토가 끝내셨으니까. 네. 네네.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그 렌즈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제 눈이 좋으신 분들은 렌즈나 뭐 안경도 필요 없으시겠지만 대신에 이제 최근에는 어린이들도 이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이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분들이 이런 렌즈라든지 또는 안경을 뭐 수시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렌즈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실적적인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렌즈 시장에서 1인자는 아큐브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렌즈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유율 3위권, 4위권이라도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도에 공장 증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2022년도 말에 완공이 됨으로써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도 가동률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야외 활동에 대한 인구수가 늘어나는 시점이 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자전거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또 직결되는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 인터로조도 신고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35,000원 밴드 잡아드리고 네. 손절가는 29,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로조 컨택트 렌즈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들썩들썩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관광객들 들어오는 거 보면 조금씩 우리 관광시장도 살아나는 것 같죠. 관련해서 같이 보시죠.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9,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 갖고 오신 덱산테코피아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디스플레이가 안경처럼 돼가지고 애플에서 이제 XR, VR 관련된 네네. 안경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OLED, OS 작은 중소형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우리 이제 OLED 10년 만에 다시 팔아볼 거야 라고 얘기도 꺼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OLED 소재 쪽으로는 일단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타이어 소재 중에서 관련된 자동차 판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쪽에서도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2016년부터 이미 전고체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해가지고요. 공장 증설을 작년 8월에 해서 아마 주가가 한번 뛰었었고 조정받고 새로 움직이는 구간인데요. 예전에 이녹스가 이녹스 첨단 소재로 분리하기 전에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유행했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테네시주에다가 지금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에다가 전해 공장 증설하고 있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무음극재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무음극재 이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 SDI가 월요일 날 이제 기사를 낸 게, 우리는 전 고체 배터리는 이미 시제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무음극재, 그러니까 음극이 없는 음극재거든요. 무음극재 배터리로 만들어서 한 번 충전에 600km 가는 거를 작년 9월에 얘기했던 걸 우린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튬 금속 무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KNW, 캠트로스, 그린케미칼, 그다음에 덕산테코피아가 이 네 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전고체랑 관련돼서 전해과 관련해서 밸류를 다시 한번 산정해서 작년 1월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 회사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덕산테코피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오늘 바닥에서 꼬리 돌리고 있는 자리인데요. 18,300, 400, 500, 600을 제시했었고, 손절가 17,200원, 목표가 28,600원,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장기 스윙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보통 이제 좀 단기적인 전략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덕산테코피아 저희가 전고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예 2차 전지와 관련된 다른 소재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8,600원, 손절가 17,200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이상로 멘토 그리고 임주화 멘토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